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던 날이 있다. 예고 없이 들려온 소식 하나에 잠 못 이루던 밤도 있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해석이라고. 그는 노예로 태어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내면의 자유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다. 외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외부를 받아들이는 내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었다. 지금부터 그의 통찰을 따라가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스토아 학파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일 앞에서는 마음부터 멈춰야 한다. 사람은 종종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온 힘을 다해 분노하고 후회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일에는 반응조차 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의 평가, 이미 벌어진 과거, 남의 행동이나 세상의 흐름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의 마음을 소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주도권을 잃는다. 어느 여성은 가족의 말 한마디에 일주일을 마음 졸이며 지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괜히 걱정했네라는 한마디 후회만 남았을 뿐이다. 세상은 늘 움직인다. 그러나 내 마음까지 끌고 가지는 못하게 하라. 두 번째,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다. 슬픔도 틀린 감정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에 휘둘릴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데 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감정은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반응은 선택이다.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밖으로 넘어간다. 한 남성은 회의 도중 억울한 말을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반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고 이틀 뒤 조용히 사실을 바로잡았다. 결국 사람들은 그의 침착함을 더 오래 기억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멀리서 지켜보는 연습이 먼저다. 세 번째, 누군가의 말은 그의 것일 뿐 내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날 무시한 것 같아. 그 말은 나한테 상처였어. 많은 감정은 상대의 말에서 시작되지만 그 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나의 몫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모욕은 상대가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 상대가 날 어떻게 말하든 그건 그 사람의 시선이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릴지는 오직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말로 다가오고 또 말로 흔든다. 그러나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상처도 존재할 수 없다. 네 번째, 타인의 평가에 흔들릴수록 마음의 주인은 남이 된다. 누가 날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많은 생각을 쏟는 사람은 자신을 단단히 세울 수 없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존경받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태도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인정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따라 기뻐하고 낙심하게 된다. 한 지인은 항상 타인의 반응을 신경 썼다. 모임이 끝난 뒤에도 내 말이 이상했나? 를 곱씹었다. 그러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터는
스스로가 작아졌다고 느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자기 마음의 주인은 점점 멀어진다. 5번째, 불행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된다. 같은 일을 겪고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담담히 지나간다. 차이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다. 에픽테토스는 불행이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부여한 의미라고 했다. 삶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이건 내게 나쁜 일이다라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빠뜨리게 된다. 해석은 늘 선택 가능하다. 불행한 감정에서 물러서라.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점검하라. 6번째, 마음의 평정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적 질서에서 온다. 사람은 종종 이 일만 끝나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이 끝나도 새로운 걱정은 곧 찾아온다. 에픽테토스는 평온함은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중심을 유지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 했다. 어떤 이는 승승장구해도 늘 불안했고 어떤 이는 병상 위에서도 평온했다. 환경은 같지 않았지만 자기 안의 질서는 정반대였다. 평정이란 세상이 고요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생겨난다. 7번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칼이 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삶은 완전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아도 계속되는 것이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고 모순은 삶의 일부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들수록 불안은 더 깊어진다. 한 여성은 늘 후회했다. 더 잘했어야 했다고, 더 참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현재를 무디게 만들 뿐이었다. 진정한 내적 평온은 완벽함이 아니라 수용에서 시작된다. 8번째, 남을 고치려는 마음을 놓아야 내 삶이 가벼워진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바꾸고 싶어 한다. 자식의 말투, 배우자의 습관, 친구의 성향까지.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분명히 했다.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다. 말을 바꿔도 충고를 거듭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을 보며 지쳐간다면 그건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상대를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니다. 그저 내 마음을 다시 내 안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9번째, 기회는 사건이 아니라 반응에서 생겨난다. 불운이라 여겼던 일이 누군가에겐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같은 현실인데 다르게 사라지는 이유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그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 일이 그대 안에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한 남성은 예상치 못한 퇴직으로 낙담했지만 몇 개월 후 오히려 오랜 꿈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말했다. 그때는 절망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이 내게 주는 건 사건이고 내가 세상에 주는 건 해석이다. 10번째, 자유는 원하는 대로 되는 상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그대가 외부에 기대지 않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통제하려 한다. 상대의 말, 결과의 방향, 미래의 흐름까지. 그러나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안에서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질 뿐이다.
자유는 움켜쥐는 데 있지 않다. 흘려보내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은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 안에서 스스로를 붙들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마음의 주인이다.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가르쳤다. 그대는 자기 안의 반응만을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강했다. 무력하지 않았고 노예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소유했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자유를 누렸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기술이 아니다. 그건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존엄을 지켜내는 방식이다.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자기 마음 하나는 지킬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